다육이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파랑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파랑새라는 이 다육식물은요 국민 다육이 중에 국민 다육이고요. 파랑새를 사랑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 매니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파랑새를 정말 하나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를 함께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파랑새는 지금 보니까 파랑새는 군생이 잘 없어요. 네, 군생이 잘 없고 또 군생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고 파랑새가 보니까 자구를 그렇게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크게 많이 잘 내주는 성향의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육아가들은 이렇게 자구를 잘 배출해서 군생을 잘 이룬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옆으로 잠깐 이동해서 가보시면은 요런 메비나나 요런 아이들은 정말 자구를 참 잘 배출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보면은 지금도 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자구들을 지금 품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여기 조그만한 메비나를 보시더라도 이 돌아가면서 층층이 아주 많은 이런 자구들을 품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메비나는 이렇게 또 자구를 잘 품어주는 그런 아이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요런 베리류 아이들도 자구를 상당히 잘 품어주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네,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아주 색감이 핑크하게 정말 사랑스럽고 이쁜 색감으로 물들어가고 있죠. 네, 요런 베리류 아이들도 굉장히 자구를 잘 품어주고, 옆으로 가보면은 저런 라울이나 또 휴밀리스 저런 아이들도 굉장히 자구를 잘 품어주는 그런 아이라서 저렇게 멋지게 군생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구를 잘 품어서 저렇게 잘 군생을 이루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자구를 잘 내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도 저렇게 얼굴 한두 두두 이두 혹은 저쪽 하트 딜라이트 같이 저렇게 독야청청 외목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저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구를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라고 봐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요 파랑새라는 요 아이도 그렇게 그닥 자구를 많이 이렇게 배출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울이가 키워본 결과로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그렇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들이 군생을 보면은 대개는 이렇게 자연 자구를 내어 가지고 자연 군생을 이루고 있는 그런 파랑새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잘 없어요. 대개 이제 그런 군생들은 이 입고지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입고지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연 군생을 이룬 그런 아이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 가격대는 굉장히 높죠. 파랑새 자연 군생은 굉장히 가격대가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군생을 만나 보면은 이 군생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적심을 해 가지고 생장점을 잘라내고 적심을 해서 강제적으로 자구를 발산시켜서 그렇게 이제 적심 군생들이 들어 있기는 한데, 적심 군생도 또한 이 파랑새는 군생이 많이 없어서 적심 군생도 대체적으로 농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울이도 이렇게 이제 파랑새를 네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다 다른 그런 파랑새예요. 파랑새는 다 맞아요. 파랑새 어린둥일 때는 굉장히 초록초록하지만 요 파랑새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시류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콜로라타나 이런 아이들처럼 또 뽀얗게 이 입장들이 굉장히 바디에 뽀얀 분을 바르고 있고 굉장히 뽀샤시하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랑새 어릴 때는 초록한 그런 빛깔들이 세월이 오래 가고 오래 묵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빨강새가 된다거나 하거나 혹시 핑크새가 된다라고 분홍새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이제 흔하게 많이 쓰는 그 말로 파랑새는 묵으면 빨강새가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묵으면은 이렇게 핑크한 색감을 들여가고요. 또 뽀샤시하게 바른 그 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붉은색 톤이 굉장히 또 신비로운 그런 색감을 내주고 굉장히 이쁜 그런 아이예요. 방울이가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 모두가 사실은 데려올 때부터 어린둥이가 아니고 조금 묵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농장에서부터 조금 묵었던 그런 아이를 데려왔고요. 이 아이도 굉장히 목대 좋고요. 뒤쪽으로 돌려서 목대를 살짝 보면은 굉장히 목대가 두껍고 오래 묵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데려올 때 굉장히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치마를 많이 입어가지고, 우리가 치마를 입는다는 거는 이
아이들이 다육들이 웃자라거나 혹은 빛이 부족할 때 입장이 바깥으로 뒤집어져요. 바깥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장이 바깥으로 뒤집어져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때 치마를 입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제 영상 아래쪽에 그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어요. 제 파랑새가 치마를 입었어요. 이 치마를 걷어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댓글이 적혔었는데, 파랑새가 치마를 입었을 때 걷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별 방법이 사실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키워보지를 그렇게 오래 키워보면서 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립스틱이나 저런 아이들도 사실 햇빛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입장을 바깥으로 뒤집어지면서 잘 치마를 입어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원래 입장이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듯 입장이 밖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형인데, 조금 빛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치마를 잘 입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저 립스틱인데요. 제가 치마를 입었던 립스틱을 걷어 올리는 방법은 물을 아껴주고요. 물을 과하게 많이 주지 않고 물을 아끼면서 굉장히 햇빛을 많이 쬐주고 그냥 달달 달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햇빛 좋은 곳에 두고 물을 과하게 주지 않고 물을 조금 아껴주면서 그렇게 달달 달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입장이 위로 싹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입장이 아래쪽으로 바깥쪽으로 뒤집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위로 싹 달라붙을 때 우리는 이제 치마를 걷어 올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파랑새의 이름이 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파랑새라는 이 다육의 이름을 붙이신 분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갖고 심어 놓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입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치마를 입고 쫙 펼치고 있는데, 오래 키우니까 이 파랑새가 앞에 보이는 요 아이도 꽤 오래 묵었잖아요. 입장이 지금 층층이 이렇게 단을 쌓고 올라가 있고요. 또 목대를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 묵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입장들이 치마를 입고 뒤집어져 가지고 층층이 이렇게 싹싹싹 쌓여 있는 게 정말 그 파랑새의 꼬리 부분에 날개 깃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이 파랑새라는 이름을 이 다육이에 붙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랑새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일하게 다육이가 다 뒤집어지고 치마를 입고 이러면은 다 용서가 안 되고 지금 보기가 흉하고 보기 싫고 좀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파랑새만은 진짜 치마를 입어도 용서가 되는 게 파랑새다라는 그런 다육 명언이 있어요. 많은 오랜 이제 다육 생활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런 얘기인데, 다른 아이들은 치마를 입으면 보기가 싫지만은 이 파랑새는 조금 입장이 뒤집어져 갖고 치마를 입어도 이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치마를 뒤집어 입어도 용서가 되는 게 파랑새다라는 그런 말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입장이 바깥으로 뒤집어졌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입장이 위로 올라갔거든요. 치마를 많이 걷어 올렸어요. 사실은 처음 데려올 때는 이게 진짜 완전히 바깥쪽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층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로제트 위쪽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입장들은 전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진짜 여기가 목대에 딱 입장이 가서 달라붙을 그 정도로 입장이 많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정말 이제 햇빛 제일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다가 두고요. 하루 종일 여기 키핑장에서 햇빛을 쬐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거의 이 아이 데려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치마를 다 걷어 올리지 못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아직도 입장이 뒤집어져 있죠. 그래도 많이 위로 입장이 올라갔어요. 또 위쪽으로는 이제 뒤집어지지 않고 싹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 모습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묵은 목대 있는 아이들을 중간을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커팅을 해서 내려앉히는 그런 분들도 제가 영상으로 여러 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대가 오랫동안 키우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아까운데, 이 목대를 적심해가지고 그 뒤집어진 입장들을 그렇게 바로 앉힌다는 거는 되게 차라리 그냥 뒤집어진 상태대로 그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혹은 정령 보기 싫다면 요런 입장들을 가위밥을 다 넣어가지고 입장을 잘라내서 자연적으로 말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목대가 딱 드러나게 해서 위쪽을 이 로제트 동그란 이 이쁜 부분만 살려가지고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목대가 나오도록 오랜 세월 이렇게 키워준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시다가 입장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치마를 입었다고 목대를 자르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런 이제 치마를 입더라도 입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제 아래쪽 입장들은 그렇게 가위밥 넣어서 잘라내고 목대를 드러내게 하고, 또 위쪽은 햇빛 잘 보여주면서 물도 조금 아껴주면서 그렇게 입장들이 위로 싹 올라붙도록 그렇게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파랑새는 그렇게 이제 뒤집어진 입장들, 햇빛이 부족하면 대개는 다육이는 입장이 많이 뒤집어져요. 치마를 입고. 예, 그런 다육들이 이 파랑새뿐만이 아니고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햇빛이 부족해도 잘 안 뒤집어지고 치마를 잘 입지 않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햇빛이 부족하면 우짜라고요. 그 다음에 입장들은 바깥으로 뒤집어지면서 그렇게 치마를 입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육이를 잘 키우고 잘 관리하는 거는 그런 환경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런 환경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맞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키워가는, 그게 이제 다육 사실 가드닝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울이는 지금 이렇게 파랑새를, 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옆에 있는 요 아이들은 똑같은 파랑새인데, 요거는 정말 제가 2,000원짜리 포트에 들어있는 쪼꾸미 어린둥이를 데려온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는 그 어린둥이 그 2,000원짜리 포트 속에서도 파랑새 금이라고 하나의 조금 별다른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요렇게 보시면 입장이 입장 손톱 있는 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약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토끼기처럼 입장이 두 장이 붙은 듯, 요렇게 요게 이제 약간 변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랑새 금이라고 요렇게 이제 색줄 금도 들어 있고요. 아무튼 입장 변이가 있고 그런 금이라고 해서 제가 6,000원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파랑새에 비하면 3배의 가격을 주고 데려왔죠. 근데 지금 1년 정도 키웠는데 곳곳에 화상도 있고, 또 네, 왜냐하면은 이 햇빛을 조금 덜 보게 하면은 또 입장이 뒤집어지거나 우잘하거나 또 그렇게 치마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랑새는 웬만하면 햇빛 많이 받는 곳에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중앙센터에다가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 놓고 이렇게 키워보려고 아직 화분도 못 올려주고 이 배양포트에 놓고 키우고 있는데, 곳곳에 입장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약간 이 DNA 자체가 이런 금 성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이런 파랑새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햇빛에 똑같이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입장 끝이 이렇게 화상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파랑새 금이라고 데려왔고요. 그리고 금은 이렇게 변이금이나 이런 색금이 잠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제가 키운 매니아님께서 저에게 나눔받은 그런 아이인데요. 처음부터 나눔을 해서 저에게 준 거는 아니고요. 이 아이가 목대가 물러가지고 커팅을 했어요. 아래쪽 뿌리 아래쪽이 뿌리가 상해가지고 아래쪽부터 이제 이렇게 상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커팅을 해서 뿌리 내림을 할 거라고 플라스틱 컵에다가 꽂아놓고 물꽂이를 해놓고 뿌리를 받고 있는데요. 저한테 주면서 뿌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요거 이제 물꽂이에서 플라스틱 통에 꽂아놓고 물꽂이에서 뿌리 내리는 거 실험해보고 영상 한번 해볼래라면서 저한테 줬는데요. 저가 가지고 오고 2달을 놔둬도 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아랫둥치를 새롭게 이제 칼을 댔습니다. 그래서 잘라 보니까 역시나 그 위쪽까지 이 수간이 새까맣게 이렇게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 올라가 가지고 아주 수간이 깨끗한 곳까지 이렇게 잘라내고 새롭게 이제 물꽂이를 해놨더니 그렇게 이제 새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식재해서 이제 자리를 안착하고 이렇게 이제 새 뿌리를 안에 다 활착을 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입장이 물렁물렁하고요. 입장이 힘이라고는 하나 없이 그냥 아주 조그만한 그런 아이였는데, 오랫동안 그 친구가 거의 6개월 넘게 가지고 있었고, 제가 또 가져오고도 한 2달 넘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입장은 그냥 살이 빠질 대로 빠지고요. 물렁물렁 거렸는데, 이제 뿌리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게 이렇게 로제트를 보면 아주 탱탱하게 물도 잘 먹고 있고요. 입장 속에서는 새롭게 이제 새 입장들도 올리면서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요 아이 뿌리 상태가 요 속을 파보지 않아도 이제 뿌리 활착 잘하고 건강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제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 아이도 금이 있어요. 네, 입장들이 곳곳이 보면은 이렇게 쪼글쪼글 하거나, 혹은 또 입장이 이렇게 보면은 입장이 많이 쪼글거리죠. 네, 울퉁불퉁한 이런 변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톱 끝이 이렇게 2장으로 이런 손톱 끝이 이 새부리처럼 저런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
입장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아이는 이제 금이 발현돼 가지고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금을 띄어 나오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아이도 파랑새 금인 걸로 제가 이제 오늘 비로소 판정을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처음 데려올 때부터 파랑새 금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입장 변이나 요런 색금이 들어있는 거는 보이지만 요 아이처럼 요렇게 이제 금이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요 아이는 지금 입장 요 생장점 안쪽으로 보면은 예, 파랑새 금이 이 금색을 띄어가고 있는 게 표시가 납니다.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조금 지금 해가 지고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쪽 입장 라인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요렇게 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포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 이런 파랑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요 아이는 지금 파랑새 금이 발현이 돼서 금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오늘 파랑새 치마 입은 모습 얘기하다 보니까 방울이 갖고 있는 또 이렇게 금으로 되어가고 있는 파랑새까지 보여드리면서 소소한 수다 들어보았네요. 어때요 여러분? 파랑새 이제 치마 입으면은 적심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면서 키워야 하실지 알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파랑새 키우시면서 치마 입고 뒤집어지는 거 조금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